저희 게스트 학원에서 예외적으로 1학년, 2학년 모두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심홍선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일단 바쁘실 텐데 여기 와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오늘 제가 이제 설명드릴 거는 예일여고라는 학교의 1학년 학년의 국어라는 과목은 대략적으로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고 특징적인 건 어떤 것이고 학생들이 좀 성적을 좋게 받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좋고 어떤 스타일의 학생들이 조금 더 강점이 있는지, 그리고 저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것들이 효과가 좀 있더라, 이런 것들 위주로 좀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개별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받아드리거나 또 따로 이제 학원을 다니면서 상담도 해드리고 그렇게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아마 이제 나눠드린 자료랑 같이 보시면 조금 더 편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제 작년 시험 범위가 네. 설명드리셔서 수고하셨습니다. 네, 작년 시험 범위가 어땠는지 그냥 예시사만 보는 건데요. 이 단원명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아니고요. 이 단원명들의 이제 특징들이 뭐냐 하면요, 전부 다 교과서에서만 출제된다는 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선일여고는 부교재가 있고 부교재가 교과서 시험 보니까 두세 받고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예일여고의 특징은 교과서에 철저하게 충실하게 출제합니다. 시험 범위 자체가요. 그러니까 어떤 자료라든가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렇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교과서의 시험 범위만 출제가 됐었다. 물론 이제 예외 변수라는 건 학년이 바뀌고 해가 바뀌어서 선생님들이 교체되면서 요번에 좀 다르게 해볼까 이런 것들은 제가 좀 예측을 하기 좀 어렵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출제, 형아도 좀 안 보이는데요? 걱정 마세요. 다 드릴게요. 요거 다 보시면 무슨 말인지 모르십니다. 자, 매번 시험이 끝나면 제가 이제 시험이 어땠었고, 이런 것도 분석을 하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총 배점이 중간고사 때는 객관식은 50점이었다는 거예요. 객관식이 50점이란 얘기는 서술형이 50점이었다는 얘기였겠죠. 그게 일단 예일여고의 특징입니다. 다른 학교에 비해서 중간고사 때의 서술형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는 많으면 20% 내지 30% 정도가 서술형으로 출제가 됩니다. 근데 지금 예일여고 같은 경우는 주관식 서술형이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다시 나오는 중요한 특징은 서술형에서 주관식에서 기말고사에는 아예 주관식이 출제가 안 돼요. 또. 그러면은 중간고사 때 50%로 완전 비중 높게 했다가 기말고사 때는 객관식으로만 출제가 됩니다. 그런 예일여고만의 좀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장단점이 있고 좀 특징이 있는데, 일단 우리가 바로 코앞에 있는 시험은 이제 4월, 5월 달에 중간고사니까 중간고사를 위주로 이제 설명을 다시 드리면, 교과서를 보통 단원들을 빼고 이렇게 주요 작품 문학 위주로 혹은 문법 위주로 이렇게 선택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일여고 같은 경우는 거의 전 범위를 그냥 순서대로 다 포함을 시켜요. 별로 중요하지 않거나 별로 어려워하지 않는 토론이라든가 말하기, 글쓰기 이런 단어들도 시험 범위에 다 포함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법 단원도 들어가고 화법 작문 파트는 다른 학교는 잘 들어가지 않는 파트인데, 예일여고는 이런 사소한 부분까지 다 들어가고요. 또 비중으로 봐도요, 문학이 오히려 문학이 아닌 부분도 훨씬 더 적게 나오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좀 중요도가 떨어지는 단원도 우리가 학생들이 쉽네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 게 아니라 다 공부를 꼼꼼하게 해야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고 학생들은 더더욱 그래요. 이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남고 애들보다는 여고 애들은 훨씬 더 디테일하고 꼼꼼하고 독하다고 할까요? 네, 되게 진짜 피말리게 공부하는 것들이 많아서 디테일에서 승부가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주관식 같은 경우는 문학에서만 9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문법이라든가 이런 것들보다는 문학 위주로 이제 나온 것들이 좀 많았고, 문법도 나왔었지만 일단은 문학과 문법을 포함해서 총 9문제 나왔는데, 난이도적으로 난이도 하라고 제가 판정 내린 것들은 한 문제도 없었고, 그 9문제가 모두 난이도가 조금 8문제군요. 죄송합니다. 난이도가 좀 높은 상으로 판별할 수 있는 문제가 3문제였고, 난이도가 그냥 보통 정도였다라고 하는 게 5문제였다. 즉, 이 말은 어떤 걸로 가냐? 시간 부족 문제의 가능성을 보통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내용적으로 시간을 주고서 이건 풀어볼래 하면은 곰곰이 생각도 하고 떠올려보도 보고 다시 한번 지문들 읽어보면서 하면서
풀어내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대부분은 풀어냅니다. 공부를 했으면. 근데 객관식 수능 몇 문제 풀고 거기에서 모든 걸 다 단답형 혹은 서술형으로 이걸 풀어 쓰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못 썼어요 선생님,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친구들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인데 문제의 순번이 뒷번에 있다 보니까 그냥 시간 부족해서 못 쓴 친구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실제로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라 되게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시간이 부족했어요 이런 분들이 거의 없는데 중간고사는 아무래도 서술형 비중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좀 미리 연습을 해줘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객관식과 주관식의 어떤 비중이라든가 그 특징들은 그런 정도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것들을 조금 제가 이제 풀어서 써봤습니다. 네, 시험 범위는 철저하게 교과서 위주로 한정돼서 나오기 때문에 뭐 프린트라든가 혹은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실시했던 것들을 전공 모의고사를 넣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은 특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중요도가 낮은 단원까지도 시험 범위에 다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고사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서술형의 비중이 굉장히 50%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고 다만 기말고사 때는 100%만 출제가 됩니다. 그럼 이제 문제 유형 난이도 이런 걸 봤을 때는 학교 선생님들의 어떤 기본적인 특징이 핵심 내용 위주랑 그 세부 내용들을 섞어서 문제를 냈습니다. 그러면 문제의 어떤 난이도 자체가 엄청 높은가? 그렇진 않아요. 제가 1년 동안 2021년도에 1학년 시험을 쭉 봤을 때는 핵심 내용을 파악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세부 내용을 암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난이도 하의 문제는 좀 소수로 나오고요. 그것들을 우리는 단어로 암기했다면 문장으로 풀어서 요 단어에 대한 설명을 1, 2, 3, 4, 5번으로 냈을 때 학생들이 단순 암기가 아니라 이걸 얘기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가 주로 많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꼼꼼하지 못하거나 너무 중학교 때 식으로 그냥 중학교 때 요거 외우고 그냥 쓸 때 요렇게 풀고 했었던 방법으로만 공부를 하게 되면 국어는 좀 충격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보통 중학교 때 지금 자제분들이 뭐 몇 등 했고 몇 점 받았던 건 제가 개별적으로 잘 모르지만 대체로 국어는 중학교 때 하고 안 다니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수학, 영어는 보통 초등학교 때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국어는 그래도 중학교 때 혼자 해도 8, 90점 이상 맞고 하나 틀렸었어요. 다 맞았어요. 이런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 한 거기 중에서 70% 정도의 학생들은 그 성적 안 나옵니다. 일단은 상위 4%가 1등급을 받기 때문에 뭐 절대적으로 당연히 1등급 학생들은 대략 10명 내외 예일여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9등, 8등까지 떨어집니다. 그런데 중학교 때부터 감으로만 한국인이라서 한국어를 풀어왔던 버릇을 못 버리면은 그냥 공부하면 되겠지 하면은 성적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유형별로 이런 내용을 확인하는 것 위주로 그 다음에 기본적 학습량이 받쳐줘야 된다는 거. 아마 국어 중학교 때 그냥 뭐 일주일 전, 며칠 전에 자습서 한번 보고 암기하고 봤던 친구들 많았을 겁니다. 학부모님들도 그거에 대해서 큰 의심 안 하셨을 거고요. 이제 고등학교 때는 공부량이 받쳐준 상태에서 누가 더 실수를 안 하는가, 그게 예일 여부의 싸움이라고 총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수하는 순간 등급이 한 문제로 갈리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난이도 중하 문제가 좀 다수 출제가 됩니다. 상으로 평가 내릴 수 있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사항들을 실수 안 한다고 말했던 부분이 요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서 조금 다른 것, 단어를 문장으로 바꿔서 학생들한테 계속 실수할 수 있는 유도들을 유도할 수 있는 문제들을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면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학생들이랑 이제 시험 분석을 해보면 야 이거잖아, 그렇네요 하는 것들이 굉장히 다수 출제가 돼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하면은 반드시 수업 때 이해했다라는 착각에서 벗어나도록 수업 다 열심히 듣습니다. 내신이니까 열심히 듣고요. 이해했다고 끄덕여요. 근데 일주일 뒤에 다 까먹어요. 근데 본인은 수업 들을 때 했었던 내용만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확인을 해줘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과 관련해가지고 선생님의 역할과 관련해서 학생들이 문제를 제대로 풀었는가, 틀린 문제는 왜 틀렸지를 같이 살펴봐야 될 것이고, 그다음 틀린 영역에서는 어떤 부분이었을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숙제 내주거나 자료를 더 주든가 테스트를 다시 보든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본 다음에 제가 이제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학생들하고 해왔는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
고난도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들, 학생들이 이거 좀 어렵게 느낄 수 있겠는데 하는 것들은 대부분 문학 쪽에서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대부분은. 문학에서 이미 공부를 다 하고 외울 거 다 외우고 이해하고 갔는데 뭐가 어렵냐? 시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외부 작품이 나오는 경우가 그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고등학교 시험에서는 수능형으로 어렵게 됐을 때 이 외부 작품을 많이 이용하고요. 그러면 어떤 주제가 있다 했을 때 그 주제랑 관련해서 처음 보는 작품을 던져줬을 때 이거 읽고 해석해보고 네가 공부한 거랑 같이 비교해볼래? 라는 문제를 보통 많이 내요. 그러다 보니까 암기만 했고 이 작품의 주제는 뭐고 특징은 뭐고 무슨 표현법이 쓰였고 이걸 외운 친구들하고 문학이라는 거에서 작품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을 배운 친구들하고 여기에서 차이가 많이 나요. 처음 보는 게 나와도 아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친구랑 처음 보는 내용이 나왔으니 나 이거 처음 보는데 뭐지? 이렇게 준비하는 친구랑 다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외부 지문 고난도 문제를 맞춰야 등급이 좋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접근법이라든가 해석법들이 필요할 것이고요.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학원에서 쌤이 다 찍어줍니다. 몇몇 범위 안에 있는 예상 문제들을 이제 작품을 추가적으로 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고난도 문제를 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암기로만으로는 1, 2등급 선에 끼기가 참 쉽진 않다. 특히 예일여고는 그렇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대표 적중 문제인데요. 조금 잘 안 보이네요. 중간고사에서 출제된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문제 줬던 것들, 뭐 같이 본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했었었는데, 어쨌든 간에 모든 과목들이나 어떤 학원에서 하든요 50% 이상은 문제 풀었던 것들로 다 일정 부분 커버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조금 요거는 거의 뭐 무조건 맞으려고 내면 되겠는데 라고 싶을 정도로 일치했던 것들만 보여드리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그 글쓴이의 의도를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것을 하면서 안도현이 이제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가 1, 2, 3, 4, 5번 했을 때 3번에 출제가 됐었고 이게 정답이었어요. 학생들은 처음 보는 시였겠죠. 근데 이제 제가 그 문제로 준 것들 중에서 글쓴이의 관점, 가치관하고 일치하는 게 어떤 거니 했을 때 5번 선택지에 너에게 묻는다 그대로 나왔었고 요것들을 공부를 할 때 꼼꼼하게 봤었고 요런 거구나 이렇게 했던 친구들은 무리 없이 맞췄는데 이런 것들이 덜 됐던 친구들은 처음 보는 작품이네 뭐지? 이 생각부터 풀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불리하게 시작을 하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항상 이제 숙제라든가 이런 것들 할 때 문제풀이 할 때 틀이랑 같이 관련돼서 문학적 양으로는 뭐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다른 문제를 한번 보면요. 서술형에서도 그런 것들을 한번 이제 예측을 했던 것들이 그대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그냥 문제풀이 문제집 말고 제가 매주 내신 테스트를 보는데 거기에서 나왔던 것들인데요. 여기서 이제 글쓴이가 얻은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문제였었어요. 근데 그것을 선생님이 같이 이제 기본 내용이었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아니에요. 제가 뭐 대단해서 쪽지게처럼 여러분 이거 나올 거니까 외우세요. 이건 아니었습니다. 그 정도는 안 되네요. 그런데 기본 내용 중에서 단순히 객관식으로만 봐왔던 내용을 내가 문장으로 쓰는 연습을 했던 친구들은 깔끔하게 썼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이런저런 했던 것들은 조금 더 감점을 당하거나 틀렸던 친구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것들에 대비해서 내신 테스트에서도 여군의 깨달음이 무엇인지 첫 어절하고 끝 어절로 써라 이런 것도 찾기 문제라든가 영훈이가 깨달은 점을 한 문장으로 서술해라 이런 것들을 그 주간 테스트지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확인이 해보고 맞은 친구들만 테스트를 넘어가기 때문에 안 된 친구들은 무조건 다 했었고 실제로 작년에 본 친구들은 이 문제는 당연히 다 맞았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적중했던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법 문제였었는데요. 문법 문제에서 이렇게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이 단어가 어떻게 발음이 되고 그 발음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발음이 되는 거니 이렇게 묻는 문제였었고요. 그것이 그대로 그 단어가 예시가 나오고 테스트에서도 우리는 다 한 번씩 했던 것들이었습니다. 단계별로 이렇게 발음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발음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발음되고요. 요 괄호에는 그러면 그때는 무슨 원리가 적용됐고요. 무슨 원리가 적용됐었습니다. 이렇게 확인하는 작업. 이것도 대단한 내용 아니에요.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이면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학생들이 실수를 줄이는 게 특히 여고시험 난이도가 높지 않은 시험에서는 가장 유리한 방법이다. 그러니까 항상 확인하고 점검하는 게 학생들이 국어 공부할 때 예외 학생들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조금 앞에 말씀드린 것도 있는데요. 매주 수업 시간 외로 한번 더 부릅니다, 학생들. 수업 시간에 여러 명 앉혀놓고 하기 때문에 이제 개별적으로 질문 받거나 이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매주 따로 불러서 그 주에 배운 내용들을 이제 확인하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테스트들을 통해서. 그리고 거기에서 숙제라든가 수업 시간에 들었던 거라든가 그런 거에서 쌤 저거 이거 잘 모르겠는데요.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제가 개별적으로 다 관리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그거를 매주 확인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을 잘 이용하는 학생들이 보통 성적이 잘 나오고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근데 뭐가 있어서요. 뭐가 있어. 다음에 볼게요. 이런 친구들은 확실히 결과적으로 조금 좋지 않더라. 이 확인 작업이 중요할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각, 결석 이런 것들이 다 기본적인 내용이고 쌓여서 결과로 이어진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학생들이 수업 때 어떻게 듣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1주 혹은 뭐 2주 그 정도 그것들을 항상 학부모님들하고 같이 상담하니까요. 학생의 특이사항 같은 것들, 뭐 힘든지 그런 것들을 같이 볼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하고 계속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요 한번 보시라고 넣어놨고요. 이게 기본 내용들을 학생들이 어떻게 테스트 보는지 설명했을 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니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할 수 있는지를 묻는 테스트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되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시간상으로 이 정도 짧게 여러분들하고 이제 같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도 뭐 지도 오늘이든 당장 아니더라도 학생들하고 궁금증 있으신 학생이 질문해도 좋고요. 어머님들이 질문해도 좋고 당부드리고 싶은 거 국어 좀 빨리 좀 시작 좀 해주세요. 수학 영어는 어렸을 때 배웠는데 그거 뭐 하면 되지 하다가 뒤늦게 후회하시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만 좀 말씀 부탁드리겠고 뒤에 다른 과목 선생님들도 예일여고 특강 많이 잘 설명해 주실 테니까 그것도 잘 듣고 훌륭한 유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했습니다.